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할아버지, 찰떡이 할아버지입니다. 오늘도 김수경님께서 글을 쓰시고 리틀 다빈치에서 그림을 그리신 엄마랑 아가랑 행복한 태교동화 전래동화 편을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4번째 행복동화 소중한 가족 알기 우렁이 색시 이야기로군요. 아가야, 이 엄마는 말이야 까딱까딱 고개를 끄덕이며 고사리 같은 손을 짝짝 마주치며 재롱을 부릴 너를 상상하니 무척 기대가 된단다. 생각만 해도 신이 나지 뭐니. 게다가 요즘엔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내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서 무척 기쁘단다. 오늘도 엄마에게 신호를 주겠니? 그럼 시작해 볼까?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혼자 사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하루는 젊은이가 밭을 갈다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지요. 이 밭을 갈아서 거두면 누구랑 먹고 살지? 그때였어요. 나랑 먹고 살지요. 난데없이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두리번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잠시 후 젊은이는 또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답니다. 대체 이 밭에서 곡식을 거두면 누구랑 먹고 살까? 나랑이요. 또다시 여자 목소리가 났어요. 젊은이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았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조그만 우렁이 한 마리가 있을 뿐이었지요. 설마 내가 한 말은 아니겠지? 아니요, 분명히 제가 한 말인걸요. 젊은이는 흠칫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그러자 우렁이는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저를 무서워하지 말고 데려다 키워주세요. 소원이에요. 젊은이는 혼자 사는 데다 적적했기 때문에 우렁이와 함께 살아도 좋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우렁이를 부엌에 있는 물독에 살짝 넣어주었어요. 그러자 우렁이는 방긋 웃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도련님.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젊은이는 기지개를 쭉 펴며 아침밥을 지으려 부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부뚜막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이 차려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누가 밥을 해놓았지? 젊은이는 눈이 휘둥그레해졌어요. 하지만 누가 다녀간 흔적이라고는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지요. 젊은이는 고개를 기웃거리면서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밥상을 차린 사람이 누군지 무척 궁금했지요. 이튿날 젊은이는 아침밥을 먹고 일찍 집을 나서는 척 하다가 금세 되돌아와서 부엌을 몰래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우렁이를 담아두었던 물독에서 아리따운 아가씨가 퐁퐁퐁 소리를 내며 올라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가씨는 부지런히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밥도 지어 놓고는
다시 물독으로 퐁퐁퐁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아, 저건 분명히 우렁이가 틀림없어. 저렇게 고운 색시가 내 아내라면 얼마나 좋을까. 다음날 새벽 젊은이는 물독에 앉아 우렁이 아가씨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쁜 아가씨가 독에서 나오자마자 손목을 꼭 잡고 말했지요. 우렁이 색시, 내 아내가 되어줘. 우렁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어요. 마침내 둘은 혼인을 했어요. 젊은이는 매일매일 행복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임금님이 젊은이가 사는 마을로 사냥을 나왔다가 우연히 우렁이 색시를 보게 되었어요. 아니, 저렇게 아름다운 색시가 있다니. 내가 데려가서 아내로 삼아야지. 그래서 임금님은 우렁이 남편인 젊은이를 불러 내기를 하자고 했어요. 여봐라, 나하고 저 산 가득히 누가 먼저 나무를 심는지 내기를 하자. 만약 내가 이기면 이 나라의 절반을 주겠고 내가 이기면 너의 아내를 데려가야겠다. 아니, 제 아내를요? 그런 내기는 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은 자기 말만 하고는 휙 돌아서 가버렸어요. 이 일을 어쩌면 좋겠소. 젊은이는 한숨을 푹푹 쉬면서 우렁이 색시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렁이 색시는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편지 한 장을 쓴 뒤 반지를 묶어 젊은이에게 주었어요. 이 반지를 바다에 던지세요. 제 아버님인 용왕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거예요. 젊은이는 곧장 바다로 달려가서 반지를 바다에 풍덩하고 던졌어요. 그러자 바닷물이 쭉 갈라지면서 바닷속 용궁으로 젊은이를 안내했어요. 그리고 젊은이를 만난 용왕님은 말했어요. 어서 오게. 자네가 올 줄 알고 있었네. 내가 조롱박을 하나 줄 터이니 산에 가서 뚜껑을 열어보도록 하게. 다음날 젊은이는 조롱박을 손에 쥐고 산으로 영차영차 올라갔어요. 임금님의 병사들은 벌써부터 산에 나무를 심고 있었어요. 젊은이는 구석진 곳에서 몰래 조롱박 뚜껑을 열어보았지요. 그러자 호미를 든 작은 사람들이 줄줄줄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작은 사람들은 순식간에 산에 나무를 다 심고 다시 조롱박 안으로 사라졌어요. 열심히 나무를 심던 병사들은 깜짝 놀라 소리쳤지요. 저럴 수가. 젊은이가 나무를 모두 심었네. 임금님이 지셨다. 임금님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지만 말타기 시합이 한 번 더 남았다며 다음날 경기를 해야 한다고 우겼어요. 젊은이는 그날 저녁 다시 용궁으로 가서 말 한 피를 얻어왔지요. 그리고 시합이 열리는 날 젊은이의 말은 바람처럼 달려 임금님의 힘센 말을 앞질러 버렸어요. 임금님은 화가 펄펄 나서 마지막 시합이 남았다며
또다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이번에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시합이었는데 이번에도 용왕님은 작은 배를 한 척 주셨어요. 쯧쯧, 저런 작은 배로 어떻게 강을 건너겠나. 사람들이 수군댔지만 젊은이는 상관하지 않고 열심히 노를 저었어요. 강 한가운데쯤 이르렀을 때였어요. 임금님의 배보다 뒤처져 있던 젊은이의 작은 배가 쏜살같이 속력을 내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결국 임금님 배를 앞질러 버렸지요. 임금님은 너무 화가 나서 갑판 위에서 발을 쾅쾅 구르며 마구 날뛰다가 배가 훌러덩 뒤집혀서 강에 빠지고 말았어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하지만 갑자기 파도가 거세져서 아무도 구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 임금님은 죽고 사람들은 임금님과의 시합에서 모두 이긴 젊은이를 임금님으로 삼기로 했지요. 그 후 젊은이는 새 임금님이 되어 나라를 아주 잘 다스렸답니다. 아가야, 사랑하는 사람을 방해꾼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노력한 젊은이의 사랑이 아름다워 보이는구나. 그렇지? 사랑의 아가야, 엄마 뱃속에서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자라주렴. 이어서 서정주 시인의 동천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천, 서정주. 내 마음속 우리님의 고운 눈썹을 저문 밤의 꿈으로 맑게 씻어서 하늘에다 옮겨 심어놨더니 동지 섣달 나르는 매서운 새가 그걸 알고 신용하며 빗기어가네.